안녕하세요. 마인드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마인드의 마음살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센터장 변주희입니다. 올해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교육에 스몰 트라우마 편을 강의해 주셨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저희 교육에 보면은 스몰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최단 시간 조회수도 되게 높게 나오고 그 시민분들이 이제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보신 분들의 그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스몰 트라우마였고 그 극복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를 이해하되 이 개념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등등의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과연 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건지 그 개념이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이 스몰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확실히 그런 빅 트라우마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PTSD라는 질환에서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외상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상적 사건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끔찍한 일을 보고 경험을 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몰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빅 트라우마 정도의 일들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남들은 객관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본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처들이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런 어떤 스몰 트라우마들이 모여서 어떤 개인에게 상처로, 마상이라고 하죠. 상처로 남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 중에서 네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스몰 트라우마라고 인식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큰 사건을, 그런 PTSD에서의 외상성 사건을 겪으면 누구라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10분 이제 공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대하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스몰 트라우마가 PTSD나 그런 빅 트라우마에 비해서 좀 가벼운가요? 하나하나의 무게는 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무겁고 크게 보이진 않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이야기, 혹은 이제 눈이 왔을 때, 눈이 조금 쌓였을 때는 그냥 지붕에 이쁘게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난 폭설이 와서 쌓이게 되면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이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조금 이제 젖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많이 쌓였을 때는 굉장히 개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무게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 약간 마상, 우리가 마상 네네네네. 입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유난히 이렇게 마상을 잘 입으시는 성격이 있는지, 취약한 성격들이 좀 있는 건지. 네네네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상처받기 쉬운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마상,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가 조금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은 좀 민감하신 분들, 네,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애착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이제 겪어왔고 겪는 분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쌓는 것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좀 의존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주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말에도
굉장히 쉽게 낙담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완벽주의적인 혹은 강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 여러 가지를 좀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이 좀 이렇게 통제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엉클어지고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본인이 거기서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좌절감을 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만의 어떤 상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스몰 트라우마로 점점 쉽게 더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약간은 그런 의심이 많은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좀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매사에 이제 뭐 조심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건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스스로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요, 저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네.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못 합니다. 저 지금 이걸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것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영상을 찍거나 나가서 발표할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뭐 아무래도 더 잘 하고 싶고 말실수를 안 하고 싶고 뭐 이러는데 말이 꼬이거나 뭐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변지우 팀장님처럼 네. 편하게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상처를 안에 쌓아놓지 않고 만들지 않고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이런 어떤 신경 쓰고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뭐 대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극복하는 방법?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다. 이게 맞장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끙끙 앓고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하고 가서 이거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다음에도 또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럴 텐데 본인의 좀 힘든 점, 긴장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고 이러면은 훨씬 지금 자체도 편해지고 다음에 뭐 이런 일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질 거거든요. 바로 이게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은 긴장과 뭐 불안을 느낀다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뭐 다른 사람도 그런다 저도 그렇지만 피드백을 서로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공감하고. 네 그런 이런 자체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좀 드러내놓고 그렇죠. 표현하고 그렇죠. 서로 공감받고 위로받고 하는 방법이 이제 좀 효과적인 것이고. 그렇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도 그렇다. 너를 그렇냐? 그래서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뭐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누적이 돼서 네, 되게 네. 많이 심해졌다고 쳤을 때 그럴 땐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스몰 트라우마라면 이제 스몰 트라우마 그런 상처가 많이 쌓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 비에 젖거나 눈이 온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무너질 정도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뭐 넋두리하는 뭐 이런 걸로는 사실 이게 해결이나 해소가 잘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도움을 받는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 일단 뭐 심리 상담, 치료 뭐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심리 상담 치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기억이나 의식 그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처나 생각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방어 기제 중에 본인이 그런 걸 느끼면 힘드니까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생각 못하고 못 느끼게 이렇게 억눌러서 한 구석으로 이렇게 가둬버리는 그런 방어 기제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힘든데 왜 힘든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게 뭔지 꺼내보고 찾아보는 작업이 바로 이게 심리 상담, 뭐 그런 어떤 심리 치료의 어떤 그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건 전문가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스몰 트라우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마음의 상처나 뭐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크고 작은 것들은 수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 스몰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트라우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 안 해도 될 정도의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 뭐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그 좀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풀고 이러는 거는 분명히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면 분명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 자체에 너무 빠져 살면은 자기 본인 자신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본인을 2차적으로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본인 스스로 2차 가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약간 자책하고 문제죠. 내가 네네네.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네. 본인을 더욱 힘들어지게만 할 뿐이에요. 그게 전혀 해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이제 개념에 너무 매몰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있고 다 누구나 있는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몸에도 다 이렇게 뭐 깨끗한 듯 보이지만 이런저런 흉터가 조금씩은 남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흉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데 그 흉터가 있다고 해서 그 흉터를 다 없애려고 하진 않잖아요. 상처 하나하나를 다 크게 생각하고 치료하려고 들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안고 살되 어떤 순간에 어떤 상처들 그런 스몰 트라우마들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쌓여가지고 이게 넘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이게 어떤 주변 사람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넘치려고 할 때는 좀 도움을 받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매몰되지는 말고 네네네.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네네네.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많이 지쳤구나, 내가 네네네.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는 정도로만 돼도 네네네. 네, 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다.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차이를 말씀드리지만 그런 빅 트라우마, PTSD에서 얘기하는 그런 트라우마와 분명히 이 스몰 트라우마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빅 트라우마, PTSD에서의 치료 어떤 목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어떤 그런 명확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과 관련된 기억, 충격, 그리고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치료의 포커스가 집중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몰 트라우마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약간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 과정이나 방법들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PTSD와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고 과대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이제 개념으로 해서 그런 치료적 접근, 해결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우리 몸에도 티는 안 나지만 누구나 다 흉터나 상처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네네네.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네네. 이런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스몰 트라우마를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스몰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스몰 트라우마, 마음의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또 좀 위안을 받으시고 또 이런 상처를 잘 치유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센터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 건강으로 이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